이제 이슈 진단합니다. 사실 내일부터 시작될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전혀 없는 것인가 이번 주?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증시를 그렇게나 못살게 굴었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이것이 조금은 그 분위기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이번 주입니다.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미국과 중국 얘기는요, 이분께 물어보면 답 다 나옵니다. 이호령 대표와 함께하는 날이고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과 내일까지 해서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한다면서요. 네네네. 뭐 횟수로는 지금 5회차인가 뭐 그렇지만 그래도 올해 처음 열리는 협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프라 인상 처음입니다. 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할 텐데 쟁점이 어떤 건가요? 일단 실무자끼리 디테일한 어떤 협상을 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제프 게리시 무역 대표부 부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트하이저 밑에 있는 아무래도 강경파겠죠. 예,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살짝 압박감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무역 쟁점을 좀 보시면 미국산 농산물하고 에너지 관련해서의 쟁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갈 때요, 농무부 에너지부까지 같이 갔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좀 확실한 결과물을 얻어와야 되는, 그래야 좀 성공적이다라는 이미지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농무부와 에너지부의 고위 관료들도 같다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적재산권, 뭐 대개방, 그다음에 해외 기업 대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몇 번 나오면서도 계속했던 얘기입니다. 결국 전향적으로 중국이 열어줄 거다. 다만 쟁점 중에 가장 양보할 수 없는,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당히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부분이 결국 제조 2025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이 포기하기 힘들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지, 아니면 여기 또 이거에 대해서 분란을 일으킬지를 봐야만이 좀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좀 기대하는 부분은 누구나,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 누구나 시원한 통큰 합의가 될 수 있던 부분은 에너지 부분하고 농산물 부분인데요. 농산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 지지율 많이 안 좋거든요. 예, 증시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일리노이주부터 시작해서 오하이주, 그다음에 아이오와주 뭐 이런 데가 다 대두 경작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콩수입 왕창 해준다 그러면 아마 그쪽 지역에서 또 공화당 지지율 올라가면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유가 폭락으로 인해서 셰일 오일 업체들 지금 부도 난해만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셰일 가스와 관련된 부분들, LNG죠. 중국에서 LNG 수입 얘기가 그전부터 있었고요. 2018년도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미루는 형태가 됐었는데, 이번에 또 LNG 수입에 대한 얘기가 나와준다면 또 이쪽 지역, 셰일 산업 지역에서의 어떤 지지율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본다면 아주 큰 그림에서는 좋은 어떤 협상이 될 수 있지만 아주 예민한 쟁점이 되는 부분, 그 제조 2025 하이테크 산업에서는 상당히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가 이 부분이 부각되는 순간 또 분위기가 살벌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좀 두 쪽이 아름다운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또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오늘과 내일 있을 이 무역 협상에서는 큰 결과를 우리가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시각들도 많더라고요.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말씀드린 이제 일단은 차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는 부분은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디테일한 협상 정도에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3월 달까지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늘려나가면서 조정해 나가겠죠. 다만 이번에 22일인가요?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왕치산 2인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하고 이제 친한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대감, 결국은 아름다운 그림을 다보스 포럼에서 만들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늘려놨다는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데요.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 알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별거 없다. 그러니 시장은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보스 포럼에서의 어떤 그림, 그리고 거기서 또 조정이 되는 부분들까지 좀 추가적으로 나와준다면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과대낙폭이라는 이런 분위기들, 이런 분들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왕치산이 왜 나왔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기 방송 나와서 11월 6일 날 왕치산하고 블룸버그 그 싱가포르에서 신경제 포럼에서 만났다. 이때 그 마이클 블룸버그가 누구였냐면 뉴욕 전 시장이었거든요. 그때 트럼프가 뉴욕에서 재벌이었죠. 그래서 둘이가 마이클 블룸버그는 민주당인데요. 친하다. 이런, 그래서 약간 밀사 자격으로 간 게 아니냐. 그래서 왕치산은 또 중국에서 그나마
그 미국 어떻게 보면은 친미주의적인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둘이 잘 만났으니 그때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미중 무역 합의가 이제 되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게 또 다시 1월 달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오히려 중국도 미국도 협상을 아주 잘해보려는 노력들이 사실은 목말라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커들로 위원장도 또 어제 블룸버그 그 TV에서 나와가지고 인터뷰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이제까지 이제 협상해온 것보다 좀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로 좀 낙관적인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적재산권하고 그 농업하고 산업 제품 그 구매 이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변수가 지금 또 나타나기 시작한 게 뭐냐면 거요? 지금 미국 경제도 안 좋다 하다가 이번에 그 고용지표 보셨죠? 저 31만 2천 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10개월 내 네. 최고치거든요. 거기다가 임금 상승률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다가 전월비 0.4%입니다. 네. 이거는 뭐 0.2%만 넘어가면 괜찮다 하는데 0.4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연준이 또 스탠스가 확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향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증시를 올릴 만한 미국만 올릴 수도 있는 이런 분위기가 미중 무역 전쟁 아니고서도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라이트하이저가 이번에 1월 3일 날 뭐라 그랬냐면 지금 중국 힘드니까 밀어붙일 대로 밀어붙이면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권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무역 대표부가 스티븐 무니신을 제끼고 협상 테이블에서 앉았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잡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결국 뭐냐면 어렵네요, 진짜. 우리 니네 없이도 네. 우리 잘 살아. 그러니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이럴까 봐 네, 지금 네.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중국도 지금 봐야 됩니다. 그 전에 미국 의회가 이번에 뭘 내놨냐면요.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 공이 협상을 법안을 하나 발의했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의 하이테크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조 2025에 대한 압박을 계속 하겠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보다 미 의회가 지금 더 나서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불안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가 대선 후보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막 민주당에서 내가 대선 후보다 공화당에서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 공통적으로 지지를 얻으려면 중국을 때려야 얻을 수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북한을 때려야 지지를 올리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의회가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중국도 지금 보시면 나중에 위안화 환율 말씀드리겠지만 위안화 환율이 오늘 6.85 위안 뚫고 내려왔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위안화가 강해진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중국도 우리도 괜찮아 지금 달러 잘 들어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강경하게 가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12월 달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중국 그 개혁 개방 40주년 때 시진핑이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을 하겠지 외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개혁 개방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네, 어떤 네. 뉘앙스들이 있었지 중국도 않습니까? 콧대 높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도 중국에 명령을 할 수 없다 이런 강경한 자세. 네. 그리고 지금 3월 5일 날 전임대입니다. 그렇죠. 예, 전임대가 네. 있는데 전임대에서 시진핑이 얘기를 할 때 내가 굴욕적으로 협상을 해서 할 수 없거든요. 사실 미국에게 그냥 내줬어. 이럴 수는 또 그렇죠. 없으니까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좋은데 이들이 한번 다시 틀어지기 시작한다면 이건 뭐 걷잡을 수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대표님과 얘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다보스 포럼 이제 뭐가 되나 보다. 그 이제 낙폭 과대 문매 많이 맞았던 국내 증시 이제 올라가고 이머징 국가 이제 봐도 되나 보다 했는데 또 이게 시나리오를 많이 쓸 수 있을 만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서 맞습니다. 이걸 어디에다가 이 투자의 방향을 놔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섣부른 판단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살짝쿵 가늠을 해본다면 어떤 쪽이 유리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변수가 있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이제 변수 없는 긍정성 네, 이거는 네. 오히려 오래 가지 못하고 확 죽어버리는 다시 11월 말 12월 달에 네, 그 네. 악몽을 다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도의 변수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상승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네. 그걸 저는 오히려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달러 위안하고 지금 달러 엔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1월 4일 날 좀 화들짝 놀랐던 게 뭐냐면 달러 엔이 105엔을 뚫고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엔화가 갑자기 강해지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러다 100엔 뚫고 내려가면 이거 시장 초토화된다라는 분위기였는데
빠르게 108엔대로 올라가는 걸 보고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08점 뭐 초반대입니다. 108.3, 108.2 아까 보다가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달러엔이 다시 110엔대를 뚫고 올라가 주지 않으면 증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은 좀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엔화가 약해지는 부분이 일본에도 상당히 좋고요. 이머징 시장이 훨씬 좋고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달러엔의 강세는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 위안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주면서 6.8위안대 초반 또는 6.8위안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머징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은 뭐 중국 입장에서는 아까 농산물하고 에너지를 왕창 수입해주면서 무역 불만 내가 이걸로 퉁치자.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쉬운 거거든요. 그러면 대두 수입 왕창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대두 투자 매력적이거든요. 대두와 관련된 투자 ETF도 많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대두 투자가 늘어난다면 대두에 대한 어떤 수입을 좀 더 통 크게 해준다면 대두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6월달 아직 안 나오네요. 네. 준비가 되는 대로 네. 한번. 2018년도 5월 달에 보면요. 네. 잘 나가던 대두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두 가격이 폭락한 이후에 쭉 내려오다가 7월, 8월, 그다음에 10월 요 정도의 더블 바닥을 더블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바닥을 올리고 있다는 쯤이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바닥을 올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도 가격은 좀 괜찮지 않나.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하락한 부분들까지는 다 올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에너지부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 에너지 산업 굉장히 힘듭니다. 부도율도 상당히 높아졌고 지난번에 제가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보여주면서 네. 상태 많이 안 좋다 저기 그랬는데 에너지부가 가면서 만약에 LNG를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또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 나온다면 또 에너지 가격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지금 또 오펙까지 나서서 특히 사우디가 지금 솔직히 좀 많이 급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120만 배럴 감산하겠다. 지금 나오는 뉴스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120만 배럴 감산하고도 남아버릴 거다라는 생각하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초과 감산 합의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WTI 가격도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고요. 가스도 지금 그 천연가스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매력적일 수 있다. 네,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본다면 40달러대인 WTI 그다음에 원유도 지금 천연가스도 2.9달러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거는 중국입니다. 네, 중국 상해종합이 최근에 바닥을 찍으면서 쌍바닥을 찍으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해종합 지수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5월 동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배에서 그 큰 등치의 시진핑과 트럼프가 싸우면 배만 부서지고 침몰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변수들을 항상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증시는 상방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상방으로 보되 또 우리가 국내에만 투자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로도 눈 돌려보면서 또 상품 쪽으로도 눈 돌려보면서 환시장 지켜보고 원자재 동향 살펴보면서 아이디어 쫙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와 함께 글로벌 이슈 챙겨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